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시장 각각 1.2%씩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서 알려드리죠. 알파경제 김종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장 초에 이 10시 구간 이 중국에서의 움직임과 11시에 이 트럼프 입 주목하자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게 오늘장에서는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수의 변곡점이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수의 변곡점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고 다만 뭐 종목의 변곡점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시장 보면 약간 위험한 모습도 있었어요. 이제 추세가 이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 오늘 또 저점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오후장 넘어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뭐 이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파는 몇 개 종목군들과 업종이 있지만 전체 매도 압력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창구 기준으로는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매도 압력이 전체 지수를 누르는 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뭐 단기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 아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우리 시장이 좀 버티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 진짜로 관세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수그러든다면 뭐 종목군들의 추가 반등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가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악재 정도의 노출이라면 아마도 뭐 추가적인 하락의 압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중국부터 출발합니다. 중국 지금 오늘부터 전인되고요. 어제 정협 시작하면서 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장 즈음해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국방비 확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모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증시가 소화해내고 있는지 중국의 전인데 포커스 어디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 5%를 굳이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GDP요? 네, GDP 성장률 5%는 지금 약화된 중국의 내수 탄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수출 쪽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걸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물론 억지로 또 지표 마사지하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그 맞추는 과정이 심상치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5%를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는 2%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 수요가 예전만치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지금 재정 적자를 GDP의 4%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채권 발행을 하던 뭐 이제 있는 돈을 쓰던 아니면 뭐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쓰던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산업 움직임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압박이 그 기술 압박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무역 분쟁까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조금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작년 하반기에 이구안신 자금으로 꽤 많은 자금들이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상반기에도 계속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 AI 쪽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일을 하든 하지 않던 IT 쪽 CEO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중국의 국가적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독특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봐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뭐 20% 가까이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코스피 100 편출과 관련된 역작용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오늘 롯데케미칼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화학업종이 대구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를 포함해서 뭐 금호석유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화학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저는 오늘 주가 반등에 한 뭐 4분의 1도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수급 요인, 또 수급 요인이 나타나니까 최근에 이 종목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 공격적인 공매도 물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반등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매도는 일반적인 공매도가 아닌 최근에 이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화학업종이라든지 특정 롯데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 때문에 나타나는 공매도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 공매도는 용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주가가 밀고 올라가면서 풀려서 약간 우리가 이 쇼커버 나타나는 것처럼 그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쪽 업종의 개선 요인이 아주 조그맣기는 한데 몇 가지 존재하고 있죠. 에틸렌 공급이 개선된다라는 것, 마진이 개선되진 않고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개선될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댄 어떤 기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석유 업종의 입장에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업종의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화학업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단 롯데케미칼이 가장 강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대한유화, 태광산업, 롯데정밀화학, 한솔케미칼, DL, 송원산업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은 꾸준히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인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꾸준히 가긴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업황이 대거 받쳐주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롯데그룹주는 살펴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롯데쇼핑이나 몇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네. 아침에 제가 그냥 특징주로 얘기했던 두 종목이 모두 강하게 움직여서 기분은 좋은데 롯데케미칼과 이마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통 쪽 그 흐름과도 홈플러스. 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도 조방 원이 버티면서 시장을 버티게 만들고 네.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극도로 저평가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또 반등하면서 뭔가 시장의 빈자리를 막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 빠진다고 시장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양상 속에서 일단 중국 쪽의 요인도 화학업종의 본질적인 흐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불시 정도를 나타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 정도의 거래 증가와 주가 탄력이라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포함한 소위 순수 화학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이 나타나는지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전히 그룹 리스크가 있는 롯데케미칼보다는 저는 대한유화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오늘 거래량을 싣고 있는 수준을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기는 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국의 양회를 다루고 있는데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주들, 특히나 석유화학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통상 중국의 양회하면은 화장품, 소비재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쪽은 크게 영향 없다고 보시는 거세요? 중국도 소비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관신 정책을 통해서 억지로 부양을 해야 그나마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을 해서 버티는 중이지 부양을 안 하면 다시 무너지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소비재는 저는 큰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화장품이 올라간 것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안 돼도 다른 지역에서 넓어졌다가 핵심이지 중국에서 다시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미 동일한 제조업체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가 결국 중국 화장품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품질로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 건강에서 만들었던 특정 브랜드가 만약에 정말로 한국 화장품이 좋아진다면 브랜드력에 있어서 좀 더 강조점이 생기지 않을까.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대거 쓸어가는 그런 현상은 더 이상 없는 만큼 그래서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말로 중국 소비재가 저는 일단 중국 소비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이 좋아진다면 예전에 움직였던 그런 중소형주보다는
차라리 중국 쪽에서 정말 큰 악화가 있었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게 낫고 그중에 탑픽은 누가 뭐래도 코스맥스죠. 코스맥스의 부진한 실적은 결국 중국의 부진 때문이었는데 네. 중국 쪽에서 이런 요인들이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코스맥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 쪽을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관심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코스맥스 정도가 그나마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는 파급력이 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여기에서 한국 등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정부 산하에 조선 관련해서 뭐 새로운 기구를 만들 거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는 좀 나오지 않으면서 그와 관련된 변동성은 제한적이었고요. 다만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업종이 하나 좀 추가됐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제 철강주들에게 뭔가 자꾸 철강주를 좀 보호하기 위한 국내 관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건 후판, 어제 나왔던 건 이 열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 정책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알래스카 관련된 얘기는 여기에 한미일이 합작해서 뭐 몇 조 달러를 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몇 조 달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조 단위 투자 정도는 뭐 몇십 조 이 정도 단위의 투자는 되겠죠. 우리 돈으로 뭐 그 달러화로 몇 조 달러의 투자가 과연 될 것인지는 조금 많이 물음표가 달리지만 우리 돈으로 몇 조 원 정도의 투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예전부터 LNG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아제 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관주, 피팅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조선 그다음에 에너지 개발 이런 쪽이 전부 묶여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알래스카 쪽에서 정말로 이제 천연가스 개발이 돼서 이런 천연가스의 개발이 저 위쪽에 알래스카서부터 알래스카가 아니죠. 저기 그린란드서부터 네. 알래스카로 쭉 이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된다면 이 라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 라인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결국은 뭐 우리가 LNG라고 표현했지만 PNG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와 관련된 에너지용 후육관관 만드는 업체들, 뭐 피팅 업체들 이런 쪽에는 우리가 조선주를 왜 좋게 봅니까? 전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수요가 얼마만큼의 금액일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MRO 시장이 뭐 30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만들 새로운 배가 뭐 앞으로 뭐 몇백 조 시장이니까 그 중에서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일한 거죠. LNG 앞으로 선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LNG 선보다 지금 당장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로 이런 투자가 된다면 건설기계가 왜 안 빠지겠습니까? 이거 건설기계 필요하거든요. PNG에서는. 그다음에 PNG의 가장 주력 재료 뭡니까? 강관, 피팅 파이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는 건 좀 뜬금없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가스를 많이 사와서 저장하고 유통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 쪽에 LNG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방향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다만 제가 이제 물음표를 단 것은 실제 수혜가 나타날 만한 종목군들이 정말로 많은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을 굳이 한번 펀더멘탈 기준에서 나열해 보자면 FNG를 포함한 이런 해상 장비를 많이 만드는 뭐 삼성중공업 정도가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넓은 범주 내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세아제강 같은 종목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포함해 보자면 휴스틸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아닐까 물론 뭐 제가 과문해서 종목을 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로 그동안 수출 레코드도 있고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같이 뭔가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로 우리가 범위를 좀 한정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제 정말 정치색을 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의 탈탄소 이런 측면과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왜 같이 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완전한 착각이죠. 지금 일본이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얍삽하게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거기도 뭐 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수입하고 있을까? 일본은 정말로 얄밉게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MB 정부 때도 좀 추진하다가 우리는 멈춰진 건데 해외 광구를 확보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쪽에서 수입합니다. 자기 거니까요. 반대로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잘하고 이런 있네요. 식으로 네. 밸런스를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변동성을 최대한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어쩔 때는 300조 수입하고 어쩔 때는 150조 수입하는 그런 변동성. 우리가 지금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150조의 변동성이 그냥 150조의 변동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분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으로 가스하고 석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씁니다. 에너지 쪽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발전원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바람 안 불 때 작년 11월 달에 독일에 나타난 동케 플라우트 어떻게 할 건데요? 바람 안 불어서 풍력이랑 태양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전력을 빈 채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백업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작년에 독일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햇빛과 바람이 아예 없어서 전력값이 막 10배로 뛰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통신망에서도 백본망이 필요한 것처럼 네. 이 에너지도 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천연가스 개발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하고 석탄은 늘 수가 없죠. 석탄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복합화력 발전소는 백업망이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는지 시장은 이미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관련된 종목군들 옥석가리기는 해보자. 삼성중공업, 삼성 E&A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세아제강, 휴스틸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포인트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자동차주네요. 관세 영향에서 탈출한 것인가. 자동차 섹터 얘기해 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비교적 견조하게 이 현대차, 기아 2%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직전 저점 대체로 이들 종목이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뭐 기아도 비슷하죠. 기아도 현재 어느 정도의 레벨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종목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악재가 확정되는 게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빠르게 악재가 좀 확정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지만 뭐 올릴 거면 빨리 올려라 차라리. 그다음에 이 관세에 대한 민감도는 지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차는 실제로 공장이 미국 내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생산 라인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도 있지만 기아는 또 멕시코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이중으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의미 있는 갭이 발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닥 확인 과정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 압박이 둔해지면서 혹은 한국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가 빠르게 좀 확정되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 갭으로 다시 기아 기준으로 10만 원대 진입.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가격으로는 한 22만 원 정도의 가격 라인으로 다시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한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조금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에는 워낙 부진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것도 악재의 이제 끝자락까지 갔다면 그러면 이제 반전 시그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지수가 어쨌든 상반기에 뭐 2600, 2700 이렇게 뭐 회복해가는 단계적으로 회복해가는 단계라면 그러면 시차는 조금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포기하면서 저 위에 있는 조선방산 쪽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뭐 그쪽이 없다면 일부분은 나눠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뭐 자동차도 서서히 바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그다음에 기존의 보유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깝게는 이 EU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액션 플랜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즈음에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산업에 좀 불리한 식으로 발표가 된다 한들,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어쨌든 재료의 소멸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도 되나요? 유럽의 액션 플랜은 네네.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관련 종목엔 굉장히 민감한데 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네. 현대기아는 거의 50% 이상, 지금 82%가 해외향인데 그중에서 50% 정도가 미국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죠. 미국 시장이 아직은 견조하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에서 관세를 맞느냐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유럽에서 갑자기 뭐 액션 플랜 나왔다고 해서 한국 차 우쭈쭈 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유럽도 지금 유럽 자동차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르노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르노하고 지금 이 닛산의 얼라이언스가 깨지면서 닛산이 지금 방향성을 잃었잖아요. 혼다랑 합병한다고 하다가 이것도 못했죠. 결국은 네. 틀어지고 지금 이제 닛산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거 지금 닛산 집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르노가 갖고 있던 거 서로 난리를 쳐가지고 이거 지금 프랑스 국영은행계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살려고 그러느냐? 대만이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대만에 지금 폭스콘이 폭스트론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여긴 벌써 자동차 플랫폼을 4개인가 5개인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을. 그래서 만약에 닛산의 영업망하고 닛산의 생산 공장만 뺏어오면 당장 만들어서 전기차 뽑아내려고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자동차 상황의 변화가 워낙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유럽도 자기네 국가들 자동차 기업 살리기 바빠서 아마 우리 기업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배터리 쪽의 종목군들이 이 액션 플랜에 따라서 내일 변동성이 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